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날씨도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평의 경우 아침 기온이 3도로 겨울 날씨로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나 벌어지겠습니다. 하루에 두 계절을 넘나드는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강원 영동 지방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가 넘는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예상이 되니까요.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려져 있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는 내일도 계속되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6도, 서울 10도, 청주 9, 전주, 광주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지방도 강계가 4도 등으로 평년보다 낮아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춘천 24, 대전 23, 대구 25,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역시 평양이 21도, 함흥은 26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먼바다에서만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방목지의 진드기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말을 방목해서 키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드기가 방목 중인 가축을 물어서 이 피를 빨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진드기 내에 있는 단세포 동물인 원충이 가축의 혈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에서 기생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는 원충성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바베시아증이나 타일레리아증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이럴 경우에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충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망아지의 경우에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 저하나 심하면 폐사에 이를 수 있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고온기에 이 방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체력이 약해져서 열사병으로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번 걸리면 폐사까지 가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무엇보다도 진드기에 대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네, 이런 진드기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법은요. 먼저 주기적으로 외부 기생충의 구제제와 살충제를 살포해야 하는데요. 특히 진드기 발생 시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15일 간격으로 방제를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해성이 적은 피레스린계 살충제를 적정 농도로 희석해서 말의 거죽, 즉 표면에 흩뿌려주면 단시간에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운동성이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사료나 먹이를 잘 먹지 않는 이런 말들이 관찰되면요. 방목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제 치료와 더불어서 철분제와 영양제를 주어서 체력을 개선시킨 후에 다시 방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말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진드기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일사 때문에 따뜻한 날씨를 보이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는데요. 특히 내륙 지방은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설이라도 내리게 되면 과수 농가에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일교차가 있을 경우에 산간 내륙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늦설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수 농가들은 대부분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5월 상수는 포도나무의 개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과원이나 포도농가에서는 각별히 이 시기에 늦설의 피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도에 꽃이 피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개화기인 만큼 서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포도나무의 생육 단계에 따른 한계 온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는 포도의 휴면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하 20도에서 25도까지도 견딜 수가 있지만 싹이 뜨고 꽃이 피는 4월에는 영하 0.6도까지에서만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5월 중순부터는 영하 1.1도가 한계 온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휴면기에는 포도의 저온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 강하지만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저온에 약하게 되기 때문에 포도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각별히 저온에 대한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져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내일의 서리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에서 초록색,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설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원도 평창의 설이 발생 가능성 85%고요. 경기도 가평은 93%입니다. 남부지방은 전라북도 무주군이 90%, 경상남도 거창군은 95%로 설이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해드린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 예보가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 포도 농가에서는 이런 서리 대비 말고도 이맘때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이맘때 포도 농가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새롭게 올라오는 가지를 정리하고 유인하는 신초 관리 작업입니다. 포도의 경우에 신초 관리를 하게 되면 동화 양분의 손실을 막기 때문에 수채, 즉 나무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요. 나아가서 생육 불균형과 웃자람을 방지하기 때문에 과실이 건강하고 충실하게 자랄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초 관리에도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포도의 신초가 생길 때는 최저 한계 온도는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되는데요. 신초가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온도는 28도에서 30도 이런 환경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신초가 30cm나 40cm 정도 자라면 신초 유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신초 유인 작업은 세력이 강한 신초부터 먼저 유인을 하고 세력이 약한 신초는 늦게 유인을 합니다. 또 세력이 강해서 유인이 어려운 그런 신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손으로 아래쪽 두세 마디 사이를 손으로 잡고 신초를 유인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세력으로 꽃돌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신초는 조기에 유기해서 결실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네, 신초 관리법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초 관리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신초 수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하는데요. 대표적인 품종인 캠버렐의 경우에는 주지 1m에 신초 13개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유인 작업 등으로 결실이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초를 약 20% 정도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신초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포도 주산지죠. 경상북도 영천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7도,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평년과 거의 비슷한데요. 10일인 금요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더운 듯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북 영천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아주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해 주신 신초 관리는요, 포도나무의 생육을 돕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포도알을 조금 더 탐스럽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작업도 포도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꽃송이 다듬기 작업입니다. 포도에서 꽃송이 다듬기 작업을 하게 되면요, 적정 과립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지 씌우기 작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꽃송이 다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 앞에 신초 관리도 캔베럴리 품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캔베럴리 품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어깨 송이를 포함해서 위쪽에 두세 개의 지경을 솎아내어 송이당 17 내지 19개 정도로 지경을 남기는 것이 좋고요. 또한 신초 세력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꽃송이를 1개 남기고 신초 세력이 적당하면 꽃송이 2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목표 송이 수의 20 내지 30% 정도를 더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신초 관리와 꽃송이 다듬기를 통해서 좋은 포도 생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화남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포도의 개화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는 병해충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포도의 경우도 5월부터는 병해충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다면은 경상북도 영천시를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발생 상황과 예보를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탄저병은 5월 10일에는 주의 단계이지만 이후에는 경보와 주의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흰가루병과 녹균병은 모레부터 이번 주 내내 경보 단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충을 살펴보면요. 꽃매미는 11일까지는 경보 단계로 예보되지만 12일에는 주의 상태이고요. 가루깍지벌레는 모레까지는 경보이지만 5월 10일부터는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약을 언제 살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농약 살포 날씨 지수를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도 병해충 발생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포도 농가에서는 어떤 병에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병 말고도요. 포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 중에 하나가 제빛곰팡이병입니다. 이 제빛곰팡이병이 포도나무에 감염이 되면 봄에 꽃과 신초가 감염될 경우에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르게 되는 피해를 입고요. 감염된 꽃은 부패하고 건조되어서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성숙한 과실에서는 상처나 포피를 통해서 직접 이 병균이 침입해서 전체 포도 송이를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주로 고온 다습 조건일 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잿빛 곰팡이병은 주로 고온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나마 요즘의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잿빛 곰팡이병의 방제법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병에 걸린 가지나 잎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 태워주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질소비료를 적절히 줌으로써 잎이나 줄기가 과분무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서 공기나 햇볕이 수관 깊숙이 들어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온이 점차 오르는 시기입니다. 농가에서는 병해충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도 주산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마돈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의 사과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해충에 의한 피해로 잎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벌레의 종류와 방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과나무에 피해를 입힌 복숭아 순나방과 장님 노린재, 어떤 해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사례와 같이 사과나무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 순나방의 경우에는 유충이 신초의 선단부를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받은 신초는 꺾여서 말라 죽게 되는 피해를 받고요. 또 신초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이 벌레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 그런 해충입니다. 또 이 나방은 진과 똥을 배출함으로써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애무니고리 장님 노린재는 알로 월동하다가 4월 상중순경에 부화해서 가해하는 해충인데요. 잎에 구멍이 뚫리고 과실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두 해충 모두 월동을 한 다음에 봄에 부화를 하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복숭아 순나방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피해가 많았던 그 사과 과원에서는 봄철에 나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서 월동 유충의 밀도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또 피해받은 신초를 발견 즉시 조기에 잘라서 애벌레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이 해충이 산란한 시기가 6월 이후인데 이때부터는 2번 내지 3번 적용 가능한 그런 약재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무니고리 장님 노린재도 월동 해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에 피해가 컸던 과원에서는 개화 전에 유기인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